안녕하세요. 한자로 떠나는 대만여행 시리즈 13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할 곳은 유명한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무대가 된 지우펀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을 촬영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일단 떠나볼까요? 자, 이렇게 자유여행은 어떻게 찾아가지란 고민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방문했었던 예류와 마찬가지로 지우펀도 타이베이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류나 지우펀은 버스 투어나 택시 투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갈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교통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류에서 지우펀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버스는 한 번에 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직행버스가 없기 때문에 지룽이라는 곳을 경유해야 하는데요. 예류에서 790번, 862번 버스를 타고 지룽에서 내린 후 788번을 타고 지우펀에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용하면 100달러도 안 될 만큼의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시간이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과 각 버스의 배차 간격까지 고려해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2시간은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도 사실 저는 이 버스 노선을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룽에 간 김에 좀 둘러보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앞서간 예류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플랜 B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택시인데요. 택시를 타게 되면 지우펀까지 30분 만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돈이죠. 예류 지질공원 입구 앞에 쭉 서 있는 택시들은 1,000달러로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금 깎아보려고 시도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단호하시더라고요. 공원 입구 말고 큰 도로로 나가면 조금 저렴하게 탈 수 있다는 정보를 듣긴 했지만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좀 중요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탔습니다. 한 명을 기준으로 봤을 땐 버스에 비해서 10배가 넘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지만 여러 명이서 이용한다면 그만큼 부담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번엔 타이베이 시내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바로 중샤오푸싱이라는 곳에서 1062번 버스를 탑니다. 제가 지우펀에서 시내로 돌아올 때 이 버스를 이용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펀이나 허우통처럼 핑시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루이팡역에서 오실 수도 있겠죠. 버스 788번이나 1062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택시 기사님이 틀어주시는 K-팝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우펀이라는 표시가 보여서 사진으로 찍어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영어 스펠링이 JIU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이에 O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한자로는 2글자로 표기하는 바로 지우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구자와 그리고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글자씩 살펴보면 구는 숫자 9을 뜻하는 9구자였고요. 그리고 분자는 부분분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부분분의 오른쪽이 좀 익숙한 글자죠? 그렇습니다. 8팔과 칼도가 합해진 바로 나눌뿐이죠. 이렇게 나눌 분자와 사람인이 합해져서 부분이라는 뜻의 분자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빛날 빈이라고도 불리우는 글자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우펀에는 예전에 9가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9개의 집들이 함께 물건을 구매하고 함께 나눠 쓰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우펀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유명한 작품들에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비정성시 그리고 애니메이션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한국 드라마 온에어의 무대가 되었죠. 비정성시란 영화는 1989년도에 나온 작품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아무래도 이 애니메이션 때문에 지우펀을 찾는 분들이 많죠. 지우펀을 방문하기 전에 이 작품들을 먼저 보고 오신다면 좀 더 특별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저녁 때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등이 켜지는 시간은 계절마다 좀 다른데요. 겨울에는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켜진다고 하네요. 저녁 시간이 되어 홍등이 켜진 아름다운 지우펀의 모습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제가 찾아간 날은 살짝 내린 가랑비 때문인지 안개까지 더해져 더욱더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지우펀의 불빛 참 예쁘죠? 아직 어두워지기 전인데도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우펀에는 좀 색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다른 곳보다도 일본인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 때문이겠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 예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홍등을 즐겨야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현실은 이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우펀의 흔한 저녁 풍경입니다. 주말에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평일에 찾아갔는데요. 평일도 만만치 않은 모습이죠.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지점이 계단이 시작되는 장소라서 이렇게라도 찍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저 인파 속에 들어가게 되면 홍등을 감상하기는커녕 사진 찍기조차 힘이 듭니다. 올라가려는 사람들과 내려오는 사람들이 뒤엉켜서 정말 아수라장이었는데요. 지옥펀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길이 가장 유명한 홍등 거리이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 길의 이름은 바로 수치루입니다. 이 길의 한자 표기를 한국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울수, 험할기, 길로 해서 수기로라고 읽어요. 가파른 계단길보다도 엄청난 인파 때문에 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단길을 끝까지 올라가니 이렇게 전체 지도가 있었는데요. 역에서 수치로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네, 빨간 선으로 표시한 이 부분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정도로 사람이 많지 않다면 끝까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골목길 양쪽에는 기념품 가게와 찻집 그리고 식당들이 쭉 있는데요. 올라가다가 반가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네, 바로 도깨비로 유명한 김은숙 작가의 온에어란 드라마가 바로 지우펀에서 촬영된 적이 있죠. 그리고 수치루를 올라가다 보면 지우펀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바로 여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혹시 이 찻집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한자 표기를 알고 가셔야겠죠? 네, 한국식 한자로 먼저 정리해보면 언더가, 누이메, 차차, 다랑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식 발음도 한국과 비슷해서 아메를 아메이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아메이 찻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찻집을 예쁘게 카메라에 담는 장소는 따로 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 뒤 대만을 다시 방문했을 때 지우펀도 한 번 더 올 계획이었지만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아쉽게도 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비 오는 날 지우펀도 운치가 있지만 사람들이 든 우산에 가려져서 홍등을 감상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네요. 계단으로 이루어진 수치루를 다 둘러보고 나서 이제 옆으로 난 이쪽 길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아까 수치루가 홍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이 길은 핑크등도 간혹 보이는데요. 한자 표기는 이렇습니다. 터기자와 매산자 그리고 거리가 한국식 발음으로는 기상가라고 읽고요. 대만식 발음으로는 지산지에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출출한 배를 채울 수 있는데요. 맛집과 기념품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지산지에의 기념품 가게에서 산 귀여운 마그네틱 보여드릴게요. 왼쪽에는 수치루의 모습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메이 찻집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쓸데없는 물건을 사왔다고 엄마에게 혼날 만한 물건인데요. 너무 귀여워서 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도 켜지고요. 책 읽는 가오낫이 참 귀엽죠? 이번에는 먹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많지만 특히 떡, 누각 크래커, 땅콩 아이스크림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땅콩 아이스크림을 소개할게요. 저렇게 만드는 과정을 직접 다 지켜볼 수 있습니다. 고소한 땅콩 가루와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맛이고요. 오리지널이라고 쓴 한국어도 보이고 있네요. 두 명이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절반을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한 개를 먹어도 부족한 맛이니까 꼭 1인당 최소 한 개씩은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고약한 냄새가 난다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아마 이 글자가 눈에 띌 겁니다. 바로 악명 높은 취두부죠.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도 삭힌 홍어처럼 좀 냄새가 심한 음식들이 있지만 취두부는 먹지 않아도 멀리서부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지우펀에 좀 더 머무르고 싶었지만 돌아가는 버스를 타는 것이 워낙 치열해서 일찍 나서야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버스는 제가 영상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1062 버스인데요. 중샤프신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버스가 빈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좌석이 어느 정도 찬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것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차를 놓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를 대비해 시간을 체크해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예 지우펀에서 숙소를 잡고 1박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산해관이라는 곳이 유명합니다. 여행 계획에 참고하세요.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중샤오푸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철판 요리를 먹으러 왔는데요. 메뉴판이 참 재밌죠? 잘못된 구글 번역이 좀 안쓰럽기는 하지만 2명이서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꽃보다 알베 대만 편에서도 소개됐죠? 온천마을 신베이타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뵐게요.